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박수현입니다. 간밤에 견조한 이 고용 시장을 확인하면서 국채 금리가 반등했는데요. 조금 전에 이번 주 대망할 비농업 고용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예측치와 이전치를 크게 상회했는데요. 저녁에 발표된 유로존 CPI는 12월에 좀 반등하면서 금리 인하 논쟁을 또 부추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나온 지표는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하나도 빠짐없이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은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새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 첫 방송입니다. 네, 허생입니다. 자, 1월 달에 FOMC를 앞두고 지금 모든 지표들이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도 참 어질어질한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골드나 요즘 크루드 오일도 마찬가지로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까지 이번 주를 정리하고 다음 주의 기준을 오늘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시장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지러운 상황이지만 오늘도 우리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전략들 챙겨볼 예정입니다. 해외 선물에서 또 기초 체력을 높일 수 있는 차트 강의도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금요일뿐만 아니라 월화수목도 이렇게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신 다음에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마스터님 성함이죠. 허생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똑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꾹 누르시고 입장 코드 입력하시고 들어오셔서 다른 날도 함께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글로벌 핫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1월 5일 해외 선물 신세계 오늘의 글로벌 이슈입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미국의 12월 비농업 고용 지표가 예측치와 이전치인 17만 대를 크게 상회한 21만 6천으로 발표됐습니다. 더불어 실업률마저 이전과 동일한 수준인 3.7%로 나오며 고용의 견고함이 확인됐는데요. 지표 발표와 동시에 나스닥과 S&P 500 그리고 다우지수 선물 차트에서 장대 음봉이 출현했습니다. 이어서 골드입니다. 미국 고용의 견고함 속에 시간당 평균 임금도 꺾이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전월 대비 12월 임금은 0.4%로 예측치인 0.3%보다 높게 나오면서 고임금으로 인한 인플레 우려를 다시금 자극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 시장에 바라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은 한 걸음 더 멀어지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크루드 오일입니다. 가솔린 재고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전일 하락 마감한 유가가 다시금 반등하고 있습니다. 홍 회장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수요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 석유 수출기구 협의체 오펙 플러스가 성명을 통해 석유 시장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변함없는 노력이 계속될 것이라 밝히며 가격 통제력 강화를 암시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유로존의 1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물가는 3.4%로 예측치와 이전치를 하회했고 전년 동월 대비 헤드라인 물가는 2.9%로 이전치인 2.4%보다 상승했지만 예측치인 3%에 비해 선 낮게 나왔는데요. 이 블룸버그는 2.9%를 기록한 헤드라인 물가에 대해 물가 2% 달성을 위한 22의 앞날이 험난하다고 논평했지만 한편에서는 4분기 평균치가 예상보다 낮은 2.7%를 기록했기 때문에 22의 금리 인하는 임박했다는 상반된 시각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글로벌 핫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고 왔는데요. 자세한 설명은 상품별 대응 전략 챙겨보면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현재 프리장에서 나스닥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0.29% 내려가면서 16,396포인트 선, 16,39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1분봉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10시 30분에 비농업 고용 보고서와 실업률이 나왔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16,426포인트에서 장대 음봉을 출현하면서 16,334포인트까지 또 떨어지는 모습을 순식간에 보여줬는데요. 곧바로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0분 이내에 조금 다시금 이 하락분을 좀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16,403포인트 선까지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 오늘 나스닥 전략 챙겨가 볼 수 있을지 이슈 해석하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프리장에서의 움직임 확인해보고 왔는데요. 마스터님, 오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를 다시 좀 끌어올리려면은 노동시장이 여전히 좀 꾸준히 상승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인플레이션을 다시 유발할 만큼 많이는 올라지는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지금 시장 여건이 그러니까 경제 여건이라 해야 되죠. 경제 여건이 시장의 기대치하고 자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걸 목도미를 끌고 와서 시장에 맞춰서 억지로 해석을 했는데 2024년에 이제 막상 닥치니까 그 부분을 상당히 버거워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리값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죠. 네. 자, 일단 차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현재 900틱 차트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요. 네, 이 자리 16,440, 450 정도에서 일단 좀 매도로 좀 대응을 해 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원래는 한 25, 30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16,040, 440, 450 이 정도에서 일단 매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 이유가 그 손절을 한 얼마죠? 한 15포인트. 450 기준이니까 465에서 손절을 해 보실 거 좀 권해드리고 익절은 20포인트 이상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조금 전에 발표한 10시 반에 22시 30분에 발표한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가 결정타일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나쁜 뉴스도 좋게 해석을 했고 좋은 뉴스는 아주 좋게 더 해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잘해야 본전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가 나오든지 간에 한번 꽈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FMC 회의록이 공개가 되면서 이제 문제가 됐던 건데요. FMC 회의록에서 나오기 전에는 시장에서는 6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기대했고, 네, 0.25bp씩 6번이면 한 1.5bp죠. 1.5bp 정도, 0.25%씩. 그렇게 하면 그 정도가 이제 낮아질 거라고 봤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시장에서 나 혼자 꿈을 꿨다는 거죠. 네, 경제학 연준 위원들은 뭐 뜨뜨미지근하게 금리를 내려야 될 필요도 있는데 이제 금리를 더 올리는 건 좀 힘들다. 네, 한마디로 옥죄는 걸 좀 그만하자 이 뉘앙스였고 내리는 건 뭐 시기며 폭이며 그런 부분들은 우리들이 꿈만 꿨다라는 걸 이제 뒤늦게 알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안한 거죠. 내가 주식을 투자해놨으니까 주식이 금리가 높으면 못 올라가잖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S&P의 연간 배당률이 S&P 기업들의 등록된 상장된 기업들이 3에서 5% 정도 그 정도의 그 배당금을 받습니다. 한마디 1억을 맡기면 300에서 500만 원 받는 건데요. 연. 그러면 금리가 그보다 높다면 예를 들어서 그냥 이자를 5% 준다 그러면 누가 주식에 투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거와 똑같은 원리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반기지 않는데 내려가기를 희망했던 거지 시장에서는 준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 계속 그런 말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더라도 이제부터는 3%대 이하로부터는 아주 끈적끈적한 상태가 지속이 될 수 있다. 한마디로 오르락 내릴만 하면 올라가고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또 잡히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이 당분간 지속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95점 맞던 그 아이가 100점 맞는 건 좀 많이 힘들겠죠. 하지만 20점, 30점 시험 보면 맞던 아이가 50점 맞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얘기죠. 이제부터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는 3번 정도로 될 것 같다.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주요 이제 매스컴에서 여전히 상반기 그리고 6번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이게 계속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고용도 연준 파월 의장이 계속 보는 게 첫 번째는 고용이었고 인플레이션 수치
그다음 고용, 그다음 경기 여건이었는데 이제 다 잡혀가는 것 같았죠. 인플레이션 수치도 그렇고 소비자 물가 지수죠. 예, 그거와 이제 고용도 잡혀가는 것 같았는데 남은 건 이제 경기 부분. 경기가 부러지면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제 그 부분 때문에 금리를 인하할 때가 된 것 같다라고 이제 대충 얼버무려 말을 한 걸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 무조건 내린대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이 사단이 지금 나고 있는 겁니다.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내려간 것도 그렇고 그렇다 그러면 이제 1월 말에 FOMC가 있는데 그때 과연 어떤 결론이 나올 거냐 이거죠. 물론 금리는 동결할 겁니다. 그건 누가 봐도 의심치 않는 건데 이제 한마디 더 금리 인하를 언제부터 할 건지 과연 힌트를 줄 수 있을까? 근데 파월이 그걸 쉽게 주지는 않겠죠. 그래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데 고용이 좋으면 일단 안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안 좋으면 시장이 또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합니다. 이게 좀 뭐랄까 좀 많이 헷갈리는 게 안 좋으면 안 좋게 해석을 하고 좋으면 또 꽈서 해석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원래 고용이 좋으면 경기는 좋은 거죠. 근데 지금 금리 인하를 앞둔 입장에서는 안 좋은 겁니다. 네, 그렇다고 또 고용이 많이 내려가면 또 이런 생각을 하죠. 기업도 많이 어려운 거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가 나와도 안 좋은 한마디로 지표 나오면 일단은 뭐 올라갈 건 네, 둘째 치고 어디까지 떨어질지 먼저 봐야 되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근데 미국에서 네, 주식 투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부동산 투자가 주지만 미국은 주식 투자가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퇴 자금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자금들이 뭐 금리가 뭐 자금들을 모아서 주식 투자를 개인 투자들을 하고 있는데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떨어졌던 이 저점 자리가 이게 왼쪽을 보시면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얼추 이 자리죠. 이 자리. 그리고 지금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이 자리. 자 이제 뾰족산으로 튀어 올라온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강하니까 맞고 떨어진 거죠. 두 자리가. 마찬가지로 내려갈 때도 강하니까 맞고 튕겨 올라올 수 있을 만한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게 16,000선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네, 16,000선까지 찍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1월 초고 1월 말일까지 이제 뭐 각종 이제 매주 지표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16,000선 요 정도죠. 요 정도 선까지는 각오는 좀 하고 있어야 됩니다. 16,000이나 15,900 중반대까지는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되고 11월, 12월에 워낙 많이 올렸으니까 이렇게 떨어져도 17,000에서 16,000을 가도 10%가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죠? 17,000 곱하기 0.1이면 1,700이니까 1,700포인트가 떨어진 게 아니니까 최 10%도 떨어진 게 아닌데 오른 건 그 이상 올랐죠. 그러니까 최하의 경우에는 16,000도 감수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 정도 선에서 일단 브레이크가 잡히지 않을까 해요. 이 정도 선 어디죠? 250에서 200 정도에서 일단 브레이크가 잡히지 않을까 하는데 그건 뭐 가봐야 되는 거니까요. 지표를 보고서 또 대응을 해야 될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근데 위로 간다 그러면 상방은 좀 제한될 것 같습니다. 단방에 막 치고서 17,000을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고점을 회복하고 또 신고가를 갱신하고 그러지 못할 것 같고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 정도 21 이평선 자리 16,750에서 800 정도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1월 말까지 좀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레인저고 범위고 그렇다 그러면 지금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 440에서 이게 440이 뚫리면 그 다음 자리가 16,500이죠. 이 자리. 이 자리하고 또 그 다음 자리가 이런 자리들입니다. 자, 이런 자리들은 실시간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도 뭐 실시간으로 차트는 변하는 거니까요. 힘의 색이나 더군다나 밑에 있는 여기 ADX, MAC도 변하는 거니까 이런 세세한 내용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프리장에서 16,440 450 요사했을 때 매도로 먼저 말씀드리고 나머지 내용은 미 증시 개장 이후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장 이후에 추가적인 전략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고요. 일단 프리장에서는 매도 포지션 잡아주셨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게 된다면 포지션뿐만 아니라 자리값까지 함께 하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빠르게 스캔하시고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링크 누르시고 입장 코드 입력하시고 입장해 주셔서 함께 전략들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상품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크루드오일입니다. 현재 크루드오일 2% 넘는 큰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3.70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세히 일본봉 차트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주간 정제유 재고와 가솔린 재고가 좀 늘어나면서 하락세를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지금 상승 촉매제의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원유 재고가 좀 시장 예상보다 좀 감소를 했고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이런 불확실성에서도 계속해서 2%대의 상승을 이어주고 있는데요. 지금 달러 인덱스도 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오일 같은 경우는 오늘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흐름 체크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73.91달러를 터치하고 조금은 주춤하는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줄지 아니면 추세를 바꾸게 될지 이 부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루드오일은 굉장히 큰 반등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크루드오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선이 오늘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는 2% 넘는 상승을 조금 전부터 굉장히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요즘 크루드오일 보고 있으면 네. 뭐 세상 만사를 다 보는 것 같습니다. 좀 웃을 얘기는 아닌데 네. 근데 이게 상품이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네. 그러면 수요와 공급의 원동력이 돼서 작동이 돼야 되는데 이건 뭐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인종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뭐 심지어 해적들까지 나와가지고 네. 설쳐되니까요. 네, 참 애매합니다. 크루드오일. 크루드오일 뭐 이슈가 끝날만 하면 하나씩 등장을 하죠. 홍해 리스크였다가 또 이란 추모식에서 이란 고위급 인사죠. 추모식에서 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또 배우로 이스라엘 지목됐다가 또 뭐 미국하고 같이 우리 아니야라고 발뺌하는 것도 참 웃긴 것 같고. 네, 그런데 IS가 또 자기네들 소행이라고 밝혔죠. 그런 거 보면 참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자리를 보도록 하죠. 크루드오일은 74.0010 이 자리를 통과하게 되면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74.0010 일단 뭐 대놓고 받지는 마시고요. 내려오고 그러니까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거든요. 2530까지. 그러니까 내려오는 거 보고 아니면 뭐 10 정도 왔을 때, 근처에 왔을 때 일단 매도로 좀 대응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은 한 30틱 정도는 잡으셔야 됩니다. 10 기준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10 정도, 10?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익절은 한 50틱 이상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봉으로 좀 보도록 하죠. 네. 일봉으로 보면 74달러의 위치가 여기입니다. 여기고요. 이 부분입니다. 좌측을 계속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과거의 전례를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면 이렇게 해서 딱딱딱 걸려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런 부분이죠. 네, 이런 부분 네. 이거를 이렇게 이런 부분 튀어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74달러 이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이 튀어나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조금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분 차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다가 놓치는 경우가 있지만 틱 차트를 쓰시는 분들은 그냥 적나라하게 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뾰족산 이렇게 한마디로 피레침이 생길 수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어제 이렇게 정확하게 맞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살짝 못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이런 부분들을 상의하시면 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고 또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료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저녁 10시 20분에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시면 직접 오셔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일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해외 선물 중에서 특히 오일은 오버나잇 하지 않으실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보셔서 아시죠? 네, 자고 일어나면 별의별 사건이 다 있습니다. 그것도 중동에서 있습니다. 원유의 요지 중동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아셔야 될 내용은 지금 미국이 산유국입니다. 미국 산유국인 거 아시죠? 지금 셰일가스를 캐내고 있는 산유국입니다. 미국이 셰일가스를 생산을 늘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 그러면 이게 뭐 예전처럼 이제 이 정도 79달러, 뭐 80달러, 100달러 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중동 문제도 하나씩 해결되고 있어 보이고 또 하나는 미국이 증산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 겨울이 그렇게 춥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경기도 그렇게 좋지 않아서 원유 소비량이 많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네, 그 오버나잇은 하지 마실 걸 꼭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 감안하시고 예, 오일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자세한 내용은 노란톡에서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74달러 선에서 오버슈팅을 활용을 해서 매도하는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주식시장은 좀 주춤하고 있지만 해외 선물을 통해서 양방향으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데요. 나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아직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오전과 오후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선물에 대한 기초 지식은 물론이고요. 함께 하면서 어떻게 내가 매매를 하는지 그러한 전략들을 다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듣기 위해서는 노란톡방으로 들어와 주셔야 합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입장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좀 배워볼 수 있을지 당장 다음 주 월요일이니까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왓서님, 다음 주 월요일에 어떤 한 주간의 일정을 좀 살펴보 주실 예정일까요? 저는 이론적인 네. 얘기는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얘기 뭐 요즘 유튜브나 블로그 뭐 다 이제 널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냥 몇 문장으로 요약하는 내용이고 시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일단 차트에 대해서 차트와 관련된 시황을 설명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들이 많이 궁금한 게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건 PDA 관련해서 예, 기법들을 봤다면 많은 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제 포함된 내용인데 일목균형표와 관련돼서 그 원론적인 얘기는 그냥 짧게 하고요. 예,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어떤 매매 활용 팁이 있는지 예, 그런 부분들을 한마디로 실전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참여하셔서 많이들 노하우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월요일에 진행될 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은요,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시황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매매할 때 어떤 기법들을 사용해서 또 바로 적용할 수 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전수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빠르게 켜셔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허생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링크 누르시고 들어오셔서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링크도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상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골드입니다. 현재 프리장에서 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2,050달러 선까지 올라와준 모습인데요. 자세히 일본봉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금리가 좀 상승했지만 안전자산 수요 유입으로 어제는 좀 양봉을 그려줬는데 오늘은 지금 10시 30분에 지표 발표 후에 나스닥처럼 음봉을 깊게 만들어주면서 순식간에 2,030달러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다시 V자 반등을 보여주면서 23시 06분경에는 2,053달러 선을 기록을 했고요. 다시금 좀 주춤하는 흐름을 보여주긴 했지만 다시 2,050달러를 돌파하는 흐름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계속해서 강한 흐름을 여전히 가져가고 있는데요. 골드는 오늘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고 또 방향성 잡아볼 수 있는지 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도 현재 나스닥과 비슷한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골드는 방향성 어디로 잡아보면 좋을지 보합권의 흐름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사님, 오늘 골드는 어떻게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골드는 떨어졌을 때 좀 매수를 좀 받아보실 거 권해드리겠습니다. 그 골드를 보고 있으면 오일 못지않게 좀 재밌는 모습 발견하는 게 오일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네. 골드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해가지고 어쩔 땐 나스닥하고 같이 움직였다가 또 나스닥하고 반대로 움직이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뭐 자기 혼자 움직이기도 하고 네. 하여튼 좀 뭐 예측이 불허한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는 좀 조심조심 하셔야 됩니다. 한번 방향 잡으면 그쪽 방향으로 쭉 밀고 나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차트를 보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차트를 보면 차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게 빨간색, 우리는 빨주노초 파남보로 그렇게 이제 이평선을 정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있는 지금 빨간색 5일 이평선, 위에 있는 주황색 10일 이평선이죠. 네, 그렇게 되는데요. 중요한 건 지금 여기 데드 크로스가 났습니다. 데드 크로스가 났고 5일과 10일의 데드 크로스 이미 났고요. 그리고 밑에 이 자리가 20일 이평선이죠. 2046, 21 이평선입니다. 5일 이평선이
11이평선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21이평선을 여기서 이제 하방을 뚫게 되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예, 여기서 뚫게 되면 달라지니까 그 부분들을 감안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예, 골드가 지금 떨어질 이유가 딱히는 없습니다. 예, 지금 뭐 이런저런 이유들이 다 난무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일단은 올라온다면 이 정도까지 512평선 끝자락이죠. 이 정도까지는 205758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더 올라온다 그러면 이 정도죠. 2065 정도, 6465 정도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려온다 그러면 이 자리가 관건입니다. 2043, 21평선 자리죠. 204543 이 자리가 관건입니다. 이 자리가 확 뚫려버려서 지금은 안 뚫린 거죠. 예, 꼬리를 말아 올렸으니까 그러면 자리는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50535인데요. 예, 마디가죠. 예, 좌측을 계속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좌측이 이렇게 걸리는 자리입니다. 물론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 일단은 그렇게 본다 그러면 2053, 205354 정도 예, 그렇게 매도는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려올 것까지 기다리면 좀 많이 기다리실 것 같아요. 2044가 지금 계속 지지는 되고 있는데 이 앞에서 1번에서 보시면 204344죠. 근데 한번 뚫렸단 말이죠. 한번 뚫린 것도 뚫릴 수가 있으니까 2030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다시 내려오면 2030 정도 다시 한번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차라리 그보단 올라왔을 때 매도를 때리시되 원래는 이제 내려왔을 때마다 매수를 받는 게 조금 더 나아 보이긴 한데 매수는 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3940도 예, 마디가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203031도 예, 마디가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거를 말씀드리면 대놓고서 물릴 수도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차라리 그거보다 살아 돌아올 수 있을 만한 자리 그 자리가 205354 이 정도에서 매도를 좀 보시고 2054 기준으로 한 30주 정도 예, 그 손절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중간값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예, 익절은 한 40에서 50포인트 이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예,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좀 더 자세하게 또 무료 강좌 시간에 예, 궁금하신 부분들 챙겨 오시면 예, 노란톡에서 또는 무료 공개 강의 때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는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는 일단 반락스 매수 전략 챙겨주셨는데요. 실시간 전략은 하단의 QR코드 빠르게 스캔하셔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매매일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매매일지 확인해보고 왔는데요. 저는 이 시간에 가장 기다려지는 것 같습니다. 마스터님이 실전에서 사용하는 기법들을 알려주시는 시간이죠. 마스터님, 오늘은 어떤 강의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은 우리가 네. 보조지표와 기법을 찾아서 헤맨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10년 이전에 주식할 때도 그렇고 이제 해외선물 처음 들어왔을 때 그렇고 뭔가 신박한 예, 기법, 뭔가 대박을 낼 수 있는 기법을 맞아요. 항상 찾으러 다니고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는데 결국은 없습니다. 없고 예, 답은 네. 많이 깨져봐야 됩니다. 많이 깨져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다 깨지면 안 되겠죠. 예, 감당이 될 만한 범위 내에 깨져보면서 배우는 게 답인데
예, 그러면 우리가 시간도 돈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경제 TV에서 여러 마스터님들께서 본인들께서 벌어보신 경험으로 이제 다 알려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한 번씩 다 눈여겨보시고 차트대로 다 보시면서 네. 한번 그걸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 설치는 해보았으나 사용하지 않고 바로 삭제했을 법한 일목균형표 이제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목균형표 그러면 막연하게 어렵게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거를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문장 긴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정의는 한 문장, 두 문장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지 않으면 그건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 아주 쉽고 간단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일목균형표 5분 안에 마스터하기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5분이라고 말이 5분인 거지 빠르다는 겁니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목균형표 딱 보자마자 헉소리 나는데요. 헉소리 납니다. 야, 이거 뭐 이렇게 복잡해? 맞아요.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복잡한 걸. 하지만 이거를 자세히 알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그 한 문장으로 다 돼 있죠? 한 문장으로 돼 있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일목균형표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가 세 개가 있습니다. 9, 26, 52. 이 세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세 숫자만 기억하면 되니까 9, 26, 52 정도는 외우셔야죠. 우리 솔직하게 인간적으로 이 정도 외우셔야 되고. 9, 26, 자, 그러면 52. 그 구성하는 요소는 전환선, 그다음에 기준선, 그다음에 선행 스팬 1, 2, 그리고 구름대, 그리고 후행 스팬인데요. 뭐 이렇게 많아. 6개 다 쓰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것도 있으니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환선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동평균선의 5일 이평선 같은 겁니다. 9개 캔들의 최고 최저값의 중간값. 평균값이 아닙니다. 최고 최저값의 중간값. 무슨 얘기냐? 이게 일봉이 이렇게, 그러니까 캔들이 하나 이렇게 마감이 됐다고 볼게요. 0에서 시작해서 10에서 끝났고 최종 마감은 종가는 2에서 끝났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말하는 이동평균선은 이 2를 갖다 쓰는 겁니다. 종가를 갖다 쓰는 거고요. 반면에 일목균형표는 최저값과 최고값의 중간값 5를 갖다 쓰는 겁니다. 다르죠? 다릅니다. 그래서 종가 기준이 아니라 최고 장중입니다. 장중. 왜냐하면 이게 끝나고 나면 이걸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종가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장중 그날 아니면 이 캔들에서 최저값을 쓰는 겁니다. 그걸 9개 직전 9개죠. 내가 여기 있다면 주가가 여기 있다면 여기서 9개 여기에 최고값, 최저값의 중간값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기준선은 26개 똑같습니다. 최고, 최저가 이렇게 쓰는 거고 이걸 왜 쓰냐?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거고 그러니까 전환선은 9, 그다음에 기준선은 26. 이걸 다 셀 수는 없어요. 이게 만약에 일봉이라 그러면 셀 필요가 있겠지만 우리가 분봉이나 틱봉을 본다 그러면 굳이 셀 필요는 없습니다. 야, 전환선이 이런 거구나. 제일 빠른 선이고 그다음 빠른 선이 기준선이구나.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께서 5이평선, 22평선 쓰실 때도 그거 다 5개 캔들 막 다 세지 않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다음 선행 스팬 1, 2. 선행. 내가 지금 가격이 여기 있는데 이거보다 앞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행입니다. 밑에 있는 게 이게 선행 스팬 1. 그다음 위에 있는 게 2입니다. 얘는 이 전환선 아까 보셨던 이거죠? 이 검은 선 전환선. 그다음 핑크색이 기준선. 이 전환선과 이 기준선의 중간값이 선행 스팬 1입니다. 그리고 선행 스팬 2는 이건 좀 많습니다. 52개 캔들. 그래서 9, 26, 52를 그냥 외워두시라고 말씀드리는 거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선행 스팬 1과 2가 있는데 선행 스팬 1은 이 전환선 기준선의 절반 값이니까 같이 움직이겠죠. 1, 2, 3번은 같이 움직인다. 같이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 4번은 제일 느리게 움직입니다. 52개 캔들을 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가 만들어내는 게 구름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목균형표는 몰라요. 하지만 구름대는 압니다. 왜냐하면 많은 전문가분들이 구름대는 씁니다. 하지만 구름대를 여러분들은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나중에 아시겠지만 양운이니까 안 빠져요. 그거 아닙니다. 음운이니까 빠져.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거 아닙니다. 그냥 양운, 음운 이게 뭐 붉은색이면 양운, 이게 파란색이면 음운. 선행 스팬 1, 2가 만들어내는 건데 선행 스팬 1이 위에 있으면 이렇게 빨간색이 위에 있으면 양운이 되는 거고 빨간색이 밑에 있으면 음운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전환선 기준선이 이 중간값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내려와서 뚫고 내려가면 얘는 제일 느리게 움직이니까
음운이 되는 거고 이렇게 뚫고 올라오면 양운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네, 그리고 구름대는 이렇게 촘촘히 원래는 빗금이 있습니다. 세로로 이게 캔들 하나하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잡하죠. 좀 이따가 다시 다른 걸로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우리가 보는 구름대는 민자입니다. 이제 이거 없이 하지만 이거는 이제 그 캔들 하나하나를 의미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후행스팬이 하나 더 있습니다. 후행스팬은 여기 보시면 무슨 그 뭐죠? 그 스토커처럼 따라다니는 애가 하나 있어요. 네, 이 캔들하고 정확하게 따라다니는 애가 하나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따라다니죠? 따라다닙니다. 뒤에서 26개 캔들 뒤에서 조용히 따라다닙니다. 네, 있는 듯 없는 듯 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게끔 따라다녀요. 근데 이걸 왜 따라다니지? 처음에 그렇게 생각들 하실 거예요. 근데 후행스팬이 어떻게 보면 일목균형표에서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기에는 가장 중요한 선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후행스팬이 구름대를 딱 뚫고 올라가면 큰 시세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후행스팬이 구름대를 뚫고 내려가면 큰 시세가 나옵니다. 후행스팬 있어야 되겠죠. 후행스팬만 잘 사용해도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시는데 훨씬 더 편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기준선 전환선 한 세트, 선행스팬 1, 2 한 세트, 그리고 구름대 후행스팬 이렇게 하면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네, 그렇게 일단 이렇게 보시고 우리는 그 미증시 보고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국 시각으로 11시 30분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다우 지수가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화면상으로는 모든 상품들이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히 나스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 지금 강보합권으로 돌아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02% 강보합권을 지나가고 있고요. 16,44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10시 30분에 비농업 고용보고서가 발표된 후에 이 10년물 국채금리 4.1%를 터치하기도 했지만 다시금 좀 하락하면서 조금은 강보합권으로 힘을 내주고 있는 흐름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16,334포인트까지 떨어졌었는데요. 현재는 이를 회복하고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크루드오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크루드오일 2.23% 탄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73.79달러 선 지나가고 있고요. 73.92달러 선까지 올라가기는 했지만 이를 더 뚫어내지는 못하고 73.65달러 선 그리고 73.92달러 선 내에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에서 움직임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산재해 있는 상황이고요. 이 달러 강세 속에서도 이러한 상승 탄력 가져가면서 이 상승 촉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골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골드도 차트 그림상으로 나스닥과 비슷한 흐름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0.27% 올라가면서 2,055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프리장에서는 2,050달러 부근에서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흐름 보여주기는 했지만 개장 직후에 다시금 레벨을 업해주는 모습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2,056달러 선을 조금 전에 기록을 했고요.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갈 수 있을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유로 FX는 지금 보합권에서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0.01% 살짝 하락권이기는 한데요. 1.0978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유로존의 CPI 발표 후에 조금 밀렸다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10시 30분에 미국의 비농업 고용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 역시나 장대 음봉을 그렸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를 다 회복한 흐름을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개장 이후에 대표 상품들 확인해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개장 이후에 나스닥은 또 어떻게 좀 변화를 하고 있는지 바로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마선님, 오늘 나스닥이 개장 이후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방향성 좀 다시 살펴봐야 될까요? 네, 조금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차트를 보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440, 450 정도 일단은 매도를 봤었는데 한 방에 밀리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밑으로 밀어내는 듯한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짧게 10포인트, 15포인트를 밀어냈었는데 이걸 정리를 못하셨다면 20포인트 이상을 말씀을 드려서 정리를 못하신 분도 있을 건데 그러시면 손절이 나갔을 거고요. 그렇지 않고 10포인트나 15포인트라도 뭐
순간적으로 유동적으로 대처를 하셨다면 수익을 가져가셨을 수 있을 겁니다. 한 방에 밀리지는 않았으니까. 자, 그러면 개장을 한 이후에 본다 그러면 큰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큰 차트를 보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500선까지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440, 450 이 자리가 뚫리면 500선 그리고 510선까지 올라올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자리에서 한번 매도를 다시 한번 걸어보도록 하세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떨어지면 밑에서 매수를 한번 받아볼 만한데 440, 430 라인이 받쳐줄 수는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지지대를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500, 510 이렇게 일단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좀 그 저항이 되는지 확인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대놓고서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버티지 마시고 좀 유동적으로 좀 대처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 만약 그게 좀 힘들다 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좀 그런 부분들 좀 완급을 조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한 자리를 드린다면 위에 500에서 510 정도 매도를 말씀드리고 밑에 매수 부분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지금 변동성을 심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변동성 심한 상황에서도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하신다면 조금 전에 자리가 잡아주신 것처럼 더욱더 안전한 매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다른 날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2,500개가 넘는 주식시장 안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었다 하시는 분들은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날에도 계속해서 양방향 매매로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는 해외 선물에 대한 기초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여기에서 이 매매 기법을 또 적용을 해야 되고 또 적용해서 수익까지 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다 챙겨드릴 예정이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조금 전에 강의를 좀 듣고 있었는데요. 일목균형표 이해도를 조금 더 높여보는 강의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사님 강의 이어가 볼까요? 네, 지금 다시 돌아왔는데요. 기억하셔야 될 선은 9, 26, 52 이 세 가지만 기억하고 전환선, 기준선 한 세트로 같이 움직이고 선행스팬 1까지 같이 움직이지만 선행스팬 1, 2는 구름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해서 한 세트, 그다음 후행스팬 사용하는 범위가 넓다고 말씀드렸죠. 그 부분들은 후행스팬 편에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구름을 뚫고 나올 때 큰 상승 나온다. 마찬가지로 구름을 뚫고 내려올 때 큰 상승이 나온다. 캔들이 아닙니다. 후행스팬입니다. 그 이유도 후행스팬 편에서 보시면 아 그런 거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책 거의 한 권 분량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걸 뭐 원리를 따지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해외 선물하는 입장에서는 해외 선물에 필요한 것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하고 이런 얘기는 매주 2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강의 이어가도록 하면서 자, 이렇게 가면 섭섭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적용하실 수 있을 만한 팁을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나는 아까 이런 구름대가 싫다. 이 하나하나가 세로 하나하나가 다 캔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캔들 하나하나를 표시하는 건데 나 복잡해. 그리고 캔들이 가려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지표 설정창에 들어가셔서 이 구름대 영역 표시를 빗금이 아니라 채우기로 하시면 이렇게 민자형 구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캔들이 깔끔하게 보이니까 단 뭐라고 그랬죠? 일봉만큼은 주봉만큼은 이렇게 캔들이 많지 않으니 그냥 빗금으로 원래 이대로 보실 것을 권해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캔들 하나하나가 하루 한 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들이 지난 시간에 배운 게 전환선이 그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을 통과할 때 그렇게 좀 설명을 들으셨는데 이번에는 다른 겁니다. 이 전환선이 검은선 전환선입니다. 전환선이 이 기준선을 핑크색이요. 위로 돌파할 때가 골든 크로스, 밑으로 돌파할 때가 데드 크로스,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를 활용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사항은 캔들이 돌파하는 게 아닙니다. 선이 돌파해야 됩니다. 선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다시 보죠. 자, 캔들이 여기서 보시면 캔들이 여기를 먼저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했지만 선은 아직 돌파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선이 돌파할 때. 전환선이 돌파할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캔들은 미리 돌파를 했지만 전환선은 돌파하지 않았어요. 한타임 기다리셨다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동평균하고 똑같습니다. 캔들이 위아래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그리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이 부분에다가 구름의 색깔까지 더해준다면 금상첨화인데요. 그건 구름대 편에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구름이 변곡이 될 때 이때가 힘이 가장 좋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구름대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만 보면 또 섭섭하니까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네. 하나 더 보고 넘어가시죠. 네, 이렇게 보시면 네. 약간하고 다른 차트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거 다 빼고 그 기준선과 전환선과 기준선만 지금 갖다 놓은 겁니다. 이게 깔끔해 보이죠? 아까는 뭐 후행스팬, 선행스팬 다 그러니까 넣었었는데 이제는 다 뺀 겁니다. 빼고 이게 전환선 여기서 내려올 때 캔들이 먼저 통과하는 게 아니라 그 전환선이 통과할 때 데드크로스, 네, 이렇게 기준선이 위로 올라가고 데드크로스가 났을 때 들어가면 이 정도 수익을 한 방에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뭐 잘 나온 거 뽑아 가져온 것도 아닙니다. 이동평균선의 이동평균선, 5일선, 21선, 아니면 21선, 61선, 이동평균선의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보다 전환선과 기준선의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가 신뢰도가 더 높습니다. 빈도수도 낮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들어가기 좋다는 얘기죠. 난 주의할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골든크로스가 났죠. 전환선이 기준선을 위로 돌파하면 골든크로스, 밑으로 돌파하면 데드크로스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매매를 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무료 공개 방송 때 이번에 설명드릴 내용이니까 들어오셔서 이런 부분도 가져가시고 많은 정보 가져가시고 활용하실 수 있을 만큼 활용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일정 부분 좀 적어 두셨다가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노란톡방에서는 요즘은 제가 좀 스케줄이 빡빡하고 좀 처리해야 될 게 많아가지고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PD의 기법이든 일목균형표든 수익을 낸 자리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들어갔고 어떻게 진입을 했고 청산은 왜 했는지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들어오신다면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교육과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팁,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론적인 설명은 일주일 동안 공부해서 오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와 관련된 것들은 실제로 깨져보는 게 아니라 벌어봐야지만 매매라는 게 팁이 생기고 노하우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시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마스터님들께서도 그런 팁과 노하우들 어떻게 좀 정리를 잘해서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어디 가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짧은 시간 안에 팁을 전달해 드리는 방송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세계 레슨즈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이 매매 팁도 꾸준히 받아가신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무기가 생기는 거니까 그중에서 내가 이번에 마음에 드는 무기를 그때 그 상황에 맞게끔 꺼내 쓰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제가 초보 시절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런 부분들 함께 하시려면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일목균형표 기초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목균형표의 기초편에 대해서 강의를 들어봤는데요. 해외 선물을 이제 막 시작해서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리고 계속된 손실로 너무나도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실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매매 기법들 하나씩 배워보시면서 적용해보시고 그리고 수익까지 연결하는 그러한 기회를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활짝 열려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 뜨는데요.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허생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역시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링크 누르시고 입장 코드 입력하시고 들어오셔서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매주 한 번씩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온라인 공개 방송도 꼭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해외 선물 신세계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FOMC 의사록과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을 꺾었습니다. 파월은 경기 위축을 우려해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사인을 낸 거지만 시장은 이를 피봇으로 과잉 해석했던 것이다라는 그런 결론을 보았을 수 있었는데요. 1월에 16,750포인트에서 16,800포인트 라인의 돌파는 좀 어려울 것으로 봐주셨습니다. 이어서 크루드 오일입니다. 많은 이슈로 인해서 급등과 급락이 나오고 있으니 오버나잇은 하지 말자라고 전략 세워주셨고요. 오버슈팅으로 74달러 도달 시 고점에서 매도하는 전략, 그리고 이어서 골드 같은 경우는 양방향 전략이 가능한 상황이긴 하지만 5일 이평선과 10일 이평선에 데드크로스가 나왔으니 반등 시에 매도하는 전략이 유리하겠다라고 챙겨봤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까지도 챙겨봤는데요. 그러면 우리 마스터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해외 선물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해외 선물 신세계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회기,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